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미국 부동산 매매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Your pretty eyes make me smile and your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 뉴저지 변호사이자 다이애나 킴 미국 부동산 연구소 대표 다이애나 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미국 부동산 매매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거래 절차가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데요. 매도자와 매입자의 권리와 이득을 보호하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들을 보호하는 수많은 안전장치들과 관계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거래를 진행하게 됩니다. 어떤 절차가 있는지 같이 알아보시죠. 미국 부동산에 투자를 하겠다고 결정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투자 가능한 예산을 검토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자신의 신용점수와 소득 등을 체크한 후 대출기관에서 얼마 정도 빌릴 수 있을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을 선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예산에 맞는 지역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한국 분들이 투자를 많이 하시는 곳은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이 있습니다. 크게 어느 주에 매물을 구입할지 결정하셨다면 그 주에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할지 그리고 어떤 형태의 부동산을 구입할지 정해야 합니다. 주거용 부동산일지 아니면 상업용 부동산일지 그리고 싱글하우스일지 싱글하우스는 한 세대가 거주하는 단독주택을 말합니다. 아니면 콘도를 매입할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택 종류에 따라 이자율이나 대출, 선불금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데요. 부동산 에이전트와 변호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무리 한국에서 많은 부동산 투자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 부동산 투자는 완전하게 새로운 세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은 체계적인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복잡한 절차와 안정장치 안에서 거래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렇게 변호사랑 부동산 에이전트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또한 모든 주가 그런 건 아닌데 뉴욕이나 뉴저지, 매사추세츠, 벌몬트 같은 경우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거의 한 20개 주가 변호사가 부동산 거래에 필요하다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주법이기 때문에 구입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위치하고 있는 주의 변호사와 부동산 에이전트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뉴욕에 있는 주택 매입하고자 하면 뉴욕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변호사와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복잡한 절차로 거래가 진행되는 만큼 전문가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야 될 거는 사전 융자 승인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사전 융자 승인을 받기 전에 집을 알아보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보통 매도자는 사전 융자 승인을 이미 받은 매입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사전 승인 없이 오퍼, 그러니까 계약서 초본과 함께 구매 의사를 밝히는 단계, 그걸 하게 되면 자신이 정말 원하는 주택을 다른 경쟁자들에게 뺏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대출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들, 특히 매입자의 수입이나 신용도, 선불 금액 등 그런 것들을 제출하면 자신의 융자 가능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기관에서 그를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 오퍼를 할 때마다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구입하려는 집의 주소가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주택에 오퍼를 넣으면 다시 새로운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은 한국처럼 부동산 거래를 매도자와 매입자 이렇게 1대1로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매도자가 다른 예비 매입자들의 오퍼를 받고 그중 조건이 맞는 매입자의 오퍼를 받아들이는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기 있는 매물이면 좀 더 신속하게 그리고 매도자가 원하는 조건들을 제시해야 거래가 성사가 될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래서 지구상에서 부동산으로 제일 돈을 많이 벌었다는 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 부동산을 구입 전 매도자에 대해 자세하게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매도자가 정해진 날짜에 예비 매입자들을 집에 초대해서 오픈하우스라는 걸 하는데요. 오픈하우스란 매도하려고 하는 주택을 매도자가 일반인들에게 공개를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오픈하우스 사인이 있으면 어느 누구나 집에 들어가 매물을 구경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픈하우스 행사에 참석해 실제 매물도 보고 이날 다른 경쟁자들에 대해 알아낼 수 있는 정보는 모두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이 매도자에게 어떤 제안을 할지 미리 알아낼 수 있다면 그들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으니까요. 또한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해 매도자의 정보를 모을 수 있으니 그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픈하우스를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부동산 에이전트가 대신 참석하거나
행사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에이전트가 매도자와 약속을 잡아 직접 집을 방문하여 매물을 라이브 방송으로 찍어 투자자한테 보여줄 수 있고, 아니면 에이전트가 미리 촬영한 영상을 확인 후 투자자가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에이전트의 도움으로 매입할 부동산을 찾는 단계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직접 현지로 가서 매물을 볼 수 없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 에이전트의 라이브 방송이나 미리 촬영된 영상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퍼를 하는 단계입니다. 오퍼란 매입자가 자신의 매입 의사를 매도자에게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수 계약금과 함께 매도자에게 일종의 계약서 초본을 보내 자신의 매입 조건을 제시하는 거죠. 뉴욕같이 부동산 거래에 변호사가 필요한 주 같은 경우 2단계부터 변호사의 개입이 시작이 됩니다. 매도자가 오퍼를 수락을 하면 여기서부터 매도자의 변호사와 매입자의 변호사의 협상이 시작이 되는 거죠. 변호사들이 서로가 원하는 조항을 넣고 원하지 않는 조건들을 지우며 본격적으로 협상을 시작, 자신들의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대변하게 됩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컨티전시라고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들을 집어넣고 위약금의 금액을 정하는 등 계약에 관련된 모든 일들이 2단계에서 일어납니다. 모든 조항들이 합의가 되면 이제 최종 계약서에 매입자가 서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에스크로를 여는 단계인데요. 최종 계약서에 사인을 했으니 에스크로를 오픈할 단계입니다. 미국은 매도자에게 직접 매입 금액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제3자가 맡아놓고 있다가 모든 거래 단계가 마무리되면 이체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서부에 있는 주들은 에스크로 회사가 개입을 하고요. 뉴욕, 뉴저지 같은 동부의 주들은 변호사들이 이 역할을 대체하기도 합니다. 홈 인스펙션, 주택 검사학인데요. 미국 법에 의하면 매도자는 디스클로저라고 매도자만이 알고 있는 부동산 관련된 정보를 매입자에게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진행하게 되면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가 올 때마다 천장에 비가 샌다면 그 사실을 매입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매입자는 주택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전문가를 고용해 집에 보낸 후 그 전문가는 외부부터 내부까지 꼼꼼하게 검사를 하고 검사 보고서를 작성해서 변호사에게 보내게 됩니다. 매입자 변호사는 받은 리포트를 검토 후 문제들이 있다면 계약을 파기할지 아니면 진행을 하되 매입 가격을 낮출지 매도자가 밝혀진 문제들을 처리하게 할지 판단 후 매입자와의 상의 후 상대편 변호사와 협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감정을 받게 되는데요. 주택감정이란 주택의 실제 가치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문가는 집의 상태와 위치, 그리고 시설 등을 검토하고 대출자의 부동산 매입 가격이 적절한지 판단합니다. 대출기관 입장에서는 대출자가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 부동산을 압류하여 손실금액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실제 부동산의 가치보다 더 대출을 해주고 싶지 않아 합니다. 대출기관의 이득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감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출기관에서 주택감정을 신청하고 감정비용은 대출자가 내게 됩니다. 보통 약 500불, 원화 60만원 정도 합니다. 주택의 감정가치는 같은 지역에 있는 해당 부동산과 비슷한 부동산들의 매도가격과 현재 부동산 시장 트렌드, 주택의 시설값, 방, 욕실 개수, 평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컨틴전시에 대한 건데요. 에스크로를 연 후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조건들을 의미합니다. 매도자와 매입자는 각각 계약서에 컨틴전시 조항을 넣을 수 있는데요. 컨틴전시 조항에 따라 매도자와 매입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에스크로를 연 후 약 15일에서 17일 후에 이 조건들을 제거하고 계약을 100% 확정할 수 있습니다. 컨틴전시를 제거한 이후에 계약을 취소하면 취소한 당사자는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매입자가 많이 거는 5가지의 컨틴전시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홈 인스펙션 컨틴전시가 있는데요. 직검사 컨틴전시라고 말합니다. 전문가를 보내 직검사를 마쳤는데 건물에 심각한 하자가 많은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하자들은 적은 돈으로 수리가 가능하나 건물 구조의 문제나 굴뚝의 문제가 있거나 하는 경우 간단하게 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매도자와 주택 매입 가격을 낮추는 문제에 대해 합의를 하거나 거기에 대해 매도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이 컨틴전시를 적용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appraisal 컨틴전시라고 하는데요. 주택감정 컨틴전시라고 합니다. 주택감정 컨틴전시란 주택감정 결과 주택의 가치가 대출자가 매입하려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몰게지, 파이낸싱 컨티전시가 있는데요. 주담보 컨티전시라고 하죠. 이 컨티전시는 말 그대로 대출자의 주담보 대출이 나오지 않으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하는 그런 조항을 의미합니다. 이 컨티전시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에스크로를 오픈한 후 약 20일 이후 제거합니다. 네 번째, 홈세일 컨티전시라고 하는데 집 매도 컨티전시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먼저 매도해야 거래를 진행을 할 수 있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조건입니다. 어떤 매입자들 같은 경우 있는 집을 먼저 팔아야 새로운 집을 구입할 집의 자금이 생기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이 조건을 넣는 건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매도자가 동의할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다섯 번째, 타이틀 컨디션시입니다. 소유권 컨디션시라고 하는데요. 부동산에 소유권 분쟁이 있거나 세금을 내지 않아 저당이 잡혀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이제는 집보험을 들어야 되는 단계인데요. 대출기관에서는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보통 집보험 6개월에서 1년치를 클로징, 그러니까 거래 마지막 단계 때 미리 납부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지금 알아보는 게 낫겠죠? 여덟 번째, 파이널 인스펙션 하는 겁니다. 거래가 진행이 되고 얼마 후 인스펙션이라는 직검사하는 단계 기억하시죠? 거기서 어떤 문제점들을 발견을 한 경우 매입자는 계약을 취소하든지 아니면 매입 가격을 깎거나 매도자가 발견한 문제들을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이널 인스펙션 단계에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직검사를 하게 됩니다. 매도자가 고쳐주기로 했던 부분들이 모두 수리가 되었는지, 처음 인스펙션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그동안 매도자나 다른 사람들로 인해 다른 문제가 생긴 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아홉 번째, 융자 승인을 받습니다. 대출기관에서 융자 승인 서류가 도착합니다. 열 번째는 자금 인치하기인데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매입자는 자신이 받은 융자 금액과 선불금 등을 계산하여 에스크로 계좌에 보냅니다. 에스크로 회사나 에스크로 계좌를 맡고 있는 변호사가 각각 지불해야 할 것들을 계산한 후 마지막에 클로징할 때 매도자에게 보냅니다. 클로징 전날이나 당일에 주담보 대출금이 에스크로 계좌에 송금이 됩니다. 그러면 매도자 변호사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합니다. 아침에 신청하면 보통 오후에 이전되었다는 연락이 옵니다. 이때 혹시나 모를 소유권 분쟁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 타이틀 보험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열두 번째, 클로징입니다. 이제 진짜 거래의 마지막 단계인 클로징 날입니다. 매도자와 매입자,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들과 부동산 에이전트 등 그들이 정해진 날짜에 만나 거래를 마무리하는 날인데요. 매도인이나 매입자가 참석을 해서 클로징 서류에 사인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파워 오브 어토니라는 대리인 서류를 만들어 변호사가 대신 사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매도자는 시청에서 CO라고 Certificate of Occupancy라는 집을 매도할 수 있다는 허가증을 받아서 매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구입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허가증을 받기 위해서는 빌딩 코드, 즉 건축기준법이나 화재 관련법 등에 의거하여 지어진 건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날 변호사 비용이나 타이틀 보험료, 집 보험료 등 클로징 비용을 내고 에스크로 계좌에서 매도자에게 돈이 이체되면서 거래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이 완성이 되고 클리어가 됐을 때 돈이 매도자한테 이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필요 예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부동산 구입 절차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한국에 비해 정말 복잡한 절차로 거래가 진행되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자의 권리와 이득을 보호하기 위해 과정 하나하나에 개입하여 검토하고 또 검토합니다. 그만큼 안정장치들이 많으니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는 부동산 사기나 잘못된 거래로 인해 자신의 피 같은 자산을 잃어버리는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내 집 마련에 허황된 꿈을 꾸고 계십니까?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도록 저희 다부연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